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관련되는 부분 우리 교재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납부세액 계산 쪽과 관련해서 보시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차감에서 과세 표준 계산하고요. 세율은 10%에서 최고 25%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다 10% 내지 20%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작성할 때 어디까지 작성하느냐라는 부분인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그 다음에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기업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작성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작성을 하죠. 그죠? 작성을 하는데 토지 등 양도 소득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를 한번 보면 자, 적용 대상 법인은 내국법인, 외국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비영리법인도 과세 대상이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처분손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1차 과세되고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2차 과세됩니다. 1차 과세, 2차 과세에서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보유 토지만 적용합니다. 국내 보유 토지만 적용하고요. 국외 부동산은 적용 제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보면 주택, 그 다음에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즉 별장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들 대상입니다. 그 대신 이제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건물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토지 등 건물 등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서는 과세 제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과세 대상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양도가 일어나게 되면 과세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특례를 한번 보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 시기에도 불구하고 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부칙 4조에 나와 있습니다. 2009년, 2010년 12월 30날 개정된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양도 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합니다. 우리 개인의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식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서 양도소득을 계산을 합니다. 양도가액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세무회계에 따라서 수정된 장부상 평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양도를 위한 비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상 장부가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뭐죠? 유보잔액이 서로 정리된 상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적용 세율은 토지,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자, 뭐냐면 주택과 관련되는 부분 세율 20%입니다. 요즘은 뭐 미등기 거의 없으니까 그냥 미등기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20%고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10%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의 관계를 한번 보면 토지 등 양도 차익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과세를 하고 있고요. 토지 등 양도 소득으로 별도로 또 과세를 합니다. 자, 2월 결손금 공제되느냐라는 건데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는 당연히 공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토지 등 양도 소득에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결손금은 2월 되는 부분이고요. 2월이 가능하고 소급 공제도 가능합니다. 근데 토지 등 양도소득에서 양도차손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2월 불가능합니다. 소급 공제도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신고 문납부 시에 가산세 적용되느냐라는 건데 각 사업연도 소득에 있어서 토지 등 양도소득이 빠져버리면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은 납부지연 가산세만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가 된 상태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누락했다라고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신고 부속 서류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출 의무자, 주식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있는 법인은 제출합니다. 이때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라는 제목 때문에 주식회사만 제출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주식 등이라고 하죠. 주식 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주식과 출자 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자 지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 대상 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조합 모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을 이익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작성 방법 내용 나와 있습니다. 이익 소각을 하는 경우에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기말 총 발행 주식수는 기초 총 발행 주식수에서 이익 소각한 주식을 차감한 주식수를 기재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세서 제출 제출의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제출 제외 주식 범위를 보면 주권 상장 법인 관련되는 주식하고 비상장 관련되는 부분인데 상장 법인은 제가 제외하도록 하고요. 비상장 법인은 해당 법인의 소액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부분, 소액 주주가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때는 제출을 안 해도 됩니다. 소액 주주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자, 소액 주주라고 하는 부분은 자, 비상장 법인만 보면 액면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주주입니다. 500만 원 이하인 주주는 소액 주주에 해당이 됩니다. 액면 금액이 500만 원 이하입니다. 소액 주주라고 할 때 지분율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액면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 소유하고 있으면 소액 주주라고 보고 명세서 제출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소액 주주와 지배주주 판정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법인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현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지배주주는 어느 한 날이라도 해당되면 지배주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시일, 사업연도 종료일 둘 중에 하나라도 지배주주에 해당이 되면 그냥 지배주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소액주주는 어느 한 날이라도 해당되지 아니하면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둘 다 해당돼야 소액주주로 보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말 뜻을 한번 보시면 지배주주 등 여부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어느 곳에라도 해당이 되면 지배주주다라고 보는 거고요. 둘 다 해당이 안 되면 지배주주가 아닌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소액주주에 대한 부분은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에 해당이 되면 소액주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둘 다 해당이 돼야 소액주주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연도 개시일에도 액면가액 500만 원 이하, 사업연도 종료일에도 액면가액 5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주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식 등의 변동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주식 등 변동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정자, 감자, 상속, 증여, 출자 등에 의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등 지분 비율, 보유 주식의 액면 총액, 보유 출자 총액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자, 감자, 상속, 증여 모든 게 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유상증자도 들어가고요, 무상증자도 들어가고 지분율이 변동이 생겨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상균등 감자로 주식수와 주식 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지분율은 변동이 없어도 주식수 자체가 변동이 생기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 내역은 정권거래세 신고라든가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누락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누락되면 가산세가 1% 가산세 있습니다. 자,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명세서 제출하지 않거나 명세서에 주식 등 변동 사항을 누락해서 제출하는 경우 또는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액면 금액에 대해서
1%의 가산세가 나옵니다. 액면금액의 1% 가산세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데 변동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변동이 있든 없든 간에 제출하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들 중에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만 제출한다라고 하면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를 헷갈려 갖고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644페이지에 우리 토지 등 양도소득 포함해서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서 작성하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서 우리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최저한세까지 반영된 그러니까 세액 공제 감면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이나 미완료 법인세가 있으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 중간쯤에 여기에 뭡니까 메뉴가 있죠. 탭키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클릭해 보시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신고를 하는데 먼저 앞서서 소득 및 과표 마지막에 있는 메뉴를 보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 명세서라고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먼저 작성합니다. 우리 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해서 금액이 있는데 자, 기계장치 매각이익 500만 원 있고요. 기계장치 매각이익은 토지 양도소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매각이익 5천만 원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제가 전체 삭제하고 제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에서는 토지고요. 등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재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경기 안산이라고 제가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류는 토지죠.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주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사업용 토지 등록하고요. 면적 관련해서 나옵니다. 면적은 그러니까 면적은 예를 들어서 뭐 3,0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취득일자 2015년 5월 6일이고요. 취득가액 2억 5천인데 취득 부대 비용 5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장부가액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양도 비용은 적용되지 않지만 자본적 지출 금액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양도 일자가 2022년 7월 5일입니다. 7월 5일. 양도 금액은 얼마죠? 3억입니다. 3억이고요. 장부가액은 2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죠?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양도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않습니다. 자, 그러면 비과세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비과세 유형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5천만 원 작성해서 그러니까 종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료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가서 토지 등 양도소득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탭으로 이동해서 5천만 원 등록해서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천만 원에 세율 10%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납부세액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적용했고 반영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한번 보시면 뭡니까? 우리 세금이 지금 얼마 세금 납부하도록 돼 있죠? 세금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2,100만 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분납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우리 분납 쪽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분납 가능한 세액에 대한 정보가 하단 부분에 나옵니다. 분납할 세액은 33만 540원 이렇게 나옵니다. 요 금액만 분납 처리하시고 나머지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중간중간마다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직접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는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에 수동으로 작성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동 작성할 수 있는,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은 중간예납세액이나 요 분납세액 정도만 직접 입력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자동으로 작성하는 거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로 가겠습니다. 우리 신고 부속 서류에 보면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51페이지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 사업자이고 전년도부터 우리가 계속 세무사랑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CF8 전년도 불러오기라고 하는 데이터가 불러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서 기초자료 반영한 다음에 단기 중 변동사항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처음 하는 경우에는 여기 네모 박스 1번에 자본금 변동 상황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물음표를 눌러갖고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년도에 5만 주 액면가액 10,000원에서 5억 원 반영이 되어 있고요. 22년도 10월 2일 날 자본금을 증자했죠. 그죠? 10월 2일 날 증자했습니다. 15,000주 증자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주 유상증자에서 만주에 15,000원에 액면가액 10,000원에 증자를 했습니다. 발행가액은 15,000원이고요. 그래서 자본금은 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2년 12월 31일 날 10%의 자기 주식 취득과 동시에 자기 주식 전부를 이익 소각했다라는 겁니다. 이익 소각한 경우에 보통 주고 원인은 이익 소각은 1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번 이익 소각이고 자본금 변동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주식수 6,000주 10%에 해당되는 금액은 6만 주의 10%니까 6,000주 액면가액 10,000원 적용하시고 혹시 여기에 자본금 금액이 나오거나 또는 하단 부분에 6억 원이 아니라 5억 4천이 나오면 수동으로 6억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당해 연도 주주별로 변동에 대한 정보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두산 관련해서 보시면 백두산 지분율 35%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당연도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유상증자에 참여했죠. 100% 유상증자 참여한 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자, 홍길동은 5,000주를 양도를 했습니다. 그죠? 3월 1일 날 양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와 유상증자 반영했고요. 김갑돌 5,000주 양수했고 1,000주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그죠?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 10%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두산, 홍길동, 김갑돌 적용할 때 보시면 김갑돌 같은 경우에 지배주주와의 관계가 누락돼 있죠. 지배주주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배주주는 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 여기 홍길동이죠. 홍길동이가 본인이고요. 백두산, 만약에 홍길동하고 백두산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지배주주 관련되는 부분은 보시면 0번 본인, 1번 배우자부터 시작해서 나옵니다. 없는 경우에는 9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김갑돌 9번으로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 하단 부분에 인적사항 관련해서 주소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무시하셔도 되겠고요. 양도와 관련되는 정보는 두 번째 탭으로 가서 주식 양도 명세를 등록을 합니다. 자, 비상장 주식이고요. 우리는 비상장 법인이고요. 홍길동이고요. 홍길동이 정보 자동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주식 양도 일자, 취득 일자 해서 주식수 해서 양도 주식 차이를 0으로 맞춰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가 완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본금 변동 상황에서 물음표 통해 갖고 한번 작성하실 때 특히 요즘 최근에 많이 나타나는 이익 소각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때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신고 부속 서류 중에 주요 계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세무조정이 다 완료됐으면 주요 계정 명세서는 관련되는 세무조정 내용을 일괄 정리하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러오기 통해서 반영하면 퇴직급여, 연금,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대손금 관련되는 부분,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정보 다 나오죠. 그죠?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무관 자산, 부동산에 대한 부분, 상여처분, 소득 처분된 금액들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계정 명세 얼표로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재고자산과 관련되는 부분,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되는 정보들, 건설자금이자 관련되는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무조정서식 작성했던 모든 내용들이 한꺼번에 요약 정리된 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저장해서 마무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납부할 세액까지 다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갑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클릭하셔갖고 이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납부세액하고 관련되는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주식 변동이 있을 때는 여로 체크를 하지만 혹시라도 변경이 없을 때 부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여로 체크하셔갖고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제출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뭐 자동으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뭡니까 그 결손금 소급 공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 공제 여부에 대해서 여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로 체크해 주시고 감가상각 방법 신고서 제출하는 경우에도 여로 체크하셔갖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요거 제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대로 체크하셔서 마감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마감 F3번 마감 버튼을 통해 갖고 마감하신 다음에 우리 전자 신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8번 납부서 인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납부서 인쇄를 통해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납부하다 보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출력하게 되면 가상계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신고하신 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하시면 가상계좌까지 다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활용하시는 게 실무적으로는 편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